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갖고 1억이 될지, 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갖고 10억을 불릴 수 있어요. 그게 올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뭘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크립토 생태계의 대출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 한라산 등산 코스? 여기서 죽어야겠네. 자, 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보이시죠? 쭉 올라갑니다. 고점을 찍고 3월달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감소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레버리지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도.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 요 지표를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또 이제 3월 달에 떨어질 겁니다. 라고 했어서 이제 그 분석을 했었던 자료 중에 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왜 또 적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상승장이나 이제 거품이 그게 치닫을 때 우리가 보는 지표가 있어. 언제쯤 이게 상승장이 끝날지, 이 거품이 언제쯤 걷어질지. 그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거의 최고점을 찍었죠. 찍었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치켜 들어 올립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랐다는 건 다시 더블탑을 찍기는 굉장히 힘들다. 네, 더블탑을 찍기는 힘들다. 물론 유동성이 받쳐주는 2021년도에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보고 3월 달에 조금 덜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지표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코인이슈님, 대출 지표가 뭔 필요인가요? 뭔 상관인가요? 우리가 연고점, 보통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고 2021년도에 이번에는 1억을 넘었죠.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보시면 레버리지가 항상 최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자,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도에 비트코인 8천만 원 찍었을 때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대출 없이 투자했다 있나요? 대다수가 대출을 하셨을걸? 대출이 안 돼서요, 안 나와서요, 신용이 안 돼서요. 그러신 분들은 계실 수 있어. 근데 웬만해서는 다 대출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2021년도에 미친 듯이 투자했죠. 그러면 대출 지표가, 레버리지 지표가 고점을 찍었네? 위험하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는 크립토 시장에서 대출이야.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얘네들을 이제 담보 맡겨놓고 대출을 일으켜. 뭐 에이브나 뭐 뱅키파이낸스나 컴파운드나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지표들, 얘네 플랫폼을 통해서 스파크나 레버리지가 당연히 상승장이거나 거품이 잔뜩 꼈을 때는 높아. 근데 이게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구나. 3월 이후부터 대출량이 줄어들었구나. 지금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비트코인 당장 막 2억 간다, 3억 간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알트코인 막 100% 폭등한다, 알트장 이제 온다 기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상승시켜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비트코인조차도 힘이 힘들 거다. 물론 비트코인은 변수가 있어요. 기간들이 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지금 당장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다. 지금 대출 레버리지 상태가 이렇게 쭉 가.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트라이 하는 겁니다. 알트가 됐던 비트가 됐던 정보좀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꺾였다는 건 수요가 좀 많이 꺾였구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고 레버리지가 많이 줄었구나. 우리가 대출 수요가 왜 중요하냐면 상승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대출입니다. 대출액이 높고 고점을 찍어야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 정고점,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건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죠. 그럼 지금 알트코인을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자바 알트코인들 막 사가지고 인생 역전 막 기다리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확률적으로? 자, 요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전화를 해봤어요. 다시. 이전 한 몇 주 전인가 한 달 됐나? 한 몇 주 전에 한번 전화를 했었고 오늘 전화를 해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여쭤봤어요.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1억 원 이상 대출하려면 이게 사업 용도, 사업용 목적으로 1억 이상 대출을 한다?
그럼 반드시 어디에 썼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대출이 어려워졌죠. 대신 마이너스 통장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지는 않고 납득이 안 가는 게 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빌리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소명자를 내야 된다고 해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마이너스 통장은 된대. 수수료 내가면서. 왜 그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업비트나 뭐 국내 빗썸이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량 낮은 이런 자발트코인들, 김치 알트코인들, 얘네들 사면 안 되겠다. 물론 저보다 뭐 경제 수준이라던가 생활 환경이 좀 더 좋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나보다 안 좋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코인들 안 사주면은 더 이상 지금 당장은 미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발트 사면 안 되겠다. 왜? 그 사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대출하기 더 힘들어졌어요. 자, 한번 좀 좋은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뭘까? 공통점이 있어요. 누굴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금액이 막 커. 몇십억 단위야, 몇백억 단위야. 누굴까? 우리가 이름만 막 들어봤을 법한, 이름 안 들어보더라도 주변에 고액 자산가들, 부자들, 부유층들, 기관들 말고 고액 자산가들, 뒤집어지는 분들, 그분들만 투자합니다. 물론 100만 원, 1000만 원 해도 막 짤짤이로 막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 그런 거 말고 대규모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뭐만 올라요? AI 섹터. 저 사업자 있어요. 사업자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근데 물건지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자 당연히 있지. 이제 법인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미국 주식에서 올라가는 애들 AI. 우리가 알고 있는 M7. 누가 얘기만 들어도 좋은 것들 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아는 것들. 그런 애들만 오르죠. 왜 그런 애들만 오를까?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따지면 비트코인만 올라요. 알트코인도 지금 회복 못했어요. 비트만 60K 아래 떨어졌다 66K 회복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부동산 따져볼까요? 강남, 서초, 논현 비싼 데만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죠. 근데 지방은 다 빠지죠. 거래량 쭉 떨어졌고 금 가격 미친 듯이 오르죠. 얘네들만 왜 오를까? 다들 한번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얘네들만 오를까? 자, 볼게요. 지금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래서 올해는 기관 개미들 우리들 생각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100억 한 1000억 정도 몇 천억을 굴리는 고액 자산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맡겨놨어. 넣어놨어. 어차피 10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없고 은행이나 아니면 진짜 안전한 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사놓고 그냥 갖고 있었어. 근데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네. 거기다가 물가도 쉽게 안 떨어져. 고물가 고금리야. 그럼 그 고액 자산가 분들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 맡긴 1000억은 계속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럼 내 1000억이 아니죠. 900억, 800억, 700억 계속해서 떨어지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내 자산의 가치가, 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해지하고 싶어. 지키고 싶어. 방어하고 싶어. 그럼 뭐를 사야 돼요? 예금을 맡길 게 아니라 그 돈들이 어디로 나와야 된다? 자산시장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뭐를 사요? 첫 번째, 금 삽니다. 금 거래량, 금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식 삽니다. 주식 사는데 당연히 시가총액도 높고 좋은 것들 사지. 자, 1000억을 갖고 있는데 막 그 소형주, 막 듣보자 이런 데 100억 넣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1000억 갖고 계신 분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어차피 1000억을 애플에 넣어서 1%, 2%만 먹더라도 남들이랑 달라. 그 퍼센티지 수익률이. 그럼 M7 들어가. 미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 SK 하이닉스 들어가. 코인 시장으로 따지면 비트코인만 사. 누가 알트코인을 사? 자, 부동산을 사러 가. 강남, 서초, 성수 이쪽 다 올라가죠. 비싼 것만 사. 그럼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특징, 섹터가 흐름이 뭐냐면 1등 자산들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업비트에 지금 넣어놓은 거 알트코인 안 올랐죠? 마이너스 하락 막 40%, 50%죠. 이번에 비트코인 반등했다며. 근데 왜 안 올라? 부자들이 안 사주니까. 상승할 수가 없죠. 회복할 수가 없죠. 이해되셨나요? 왜 이분들이 1등 자산만 살까?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보다 높은 거를 뭐를 사야 되는데 뭐를 사는 거예요? 물가보다 높은 성장. 은행 예치하고 물가보다 높은
수익률, 예측한 것보다 높은 수익률, 물가보다 높은 성장률, 이런 것들을 쫓기 때문에 미국 시장들, 아니면 금, 비트코인, 요런 애들만 상승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커가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들이 어디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만? 1등주들, 1등 자산들, 얘네들로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사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투자하시나요? 음모론, 세력 막 이런 거 시그널 보면서 비트코인 사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어. 다 리스크 큰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 그냥 사면 그나마 다행이지도 않아. 밈코인들 막 0.00001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사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 갔다가 음봉이 떴습니다. 조정이 나와. 근데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쭉 올라가. 더블탑이 나와. 2021년도처럼.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 그래서 비트코인 2억, 3억 가. 오케이, 알겠어.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 행복한 거 알겠어. 근데 볼게요. 낮은 확률로 본인들이 상반기 여기서 담았던 알트코인들이 하반기에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21년도랑 지금은 다르죠. 21년도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 찍어댄 유동성들이 미친 듯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올라갔어요. 높은 확률로.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유동성 어디서 나온다? 부자들한테 나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본인이 지금 선택권이 있어. 1,000만 원이 있어. 안전한 메이저 코인을 담으실 건가요? 아니면 불안전한 비메이저 코인을 담으실 건가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안전한 메이저 코인은 하반기에 상승장이 왔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부자들이 사주니까. 부자들이 내 코인을 봐주니까. 근데 하반기는 봐주나요? 안 봐줍니다. 지금 시작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한 밈코인, 지금 만든 밈코인 막 홍보 때리고 기사 막 좋다고 하죠. 근데 하반기에 지네들이 띄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부자들이 안 사줘요, 얘네. 미쳤다고 얘네들 살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을 투자하고 베팅을 걸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베팅을 걸 건데 어디에 걸 거냔 말입니다. 어디에 거실 거예요? 당연히 전자지. 하반기에 남들처럼 막 불장 때 무조건 알트코인 대불장 오고 그런 시대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막 흔히들 얘기하는 뭐 메이저 걔네들 다 올라갈 것 같죠? 걔네들 중에서도 안 올라가는 애들 많습니다.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내가 피같이 번 돈, 내 소중한 자산을 진짜 그냥 카지노처럼 한 끗에 태울 건지 아니면 안전하게 확률적으로 들어가서 코인 이슈 방송 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많이 열려 있어. 오늘 멤버십 방송 보신 분 이해 가실 겁니다. 비트코인 1억 원 놓쳤어요. 코인 이슈님 아쉬워할 게 없어. 당장 내년에 우리가 사야 될 자산이 있고 내후년에 사야 될 자산이 있고 앞으로 천문학적인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의 대이동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그 기회를 날려버릴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률 때문에 시드가 작아서 변명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막 줍고 밈코인들 사고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남들 다 하반기에 막 2억 간다 3억 간다 막 엑시트 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익 냈어요 뭐 차박 갔어요 뭐 했어요. 그때 울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때 코인이슈 방송을 안 봤을까? 왜 지금 왜 지금 유동성이 부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왜 이런 내용들을 안 들었을까? 왜 그때 주의 깊게 생각을 안 했을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올해는 운이 따라줘야 돼요. 내가 차트를 잘 봐서 거시경제를 잘 분석해서 제가 막 뭐 이렇게 막 방송 키면서 떠들어대가지고 막 수익률이 좋은 줄 알죠. 저보다 좋은 분들 많아요. 제 방송 보고 저보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운이 따라줘야 돼. 물론 뭐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저보다 노력이나 아니면 뭐 솜씨나 실력이나 이런 것도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겠지만 올해는 특히나 뭐냐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운? 어떤 알트코인들을 찝는지, 어떤 코인을 찝는지 요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갖고 1억이 될지, 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갖고 10억을 불릴 수 있어요. 그게 올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운도 확률이야. 운도 확률 싸움이야. 머리 좋으신 분들은 운 이런 거 안 믿어요. 확률입니다.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좁혀나가야만 운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을 좁혀나가고 운도 따라주게 하려면 안전하게 가야겠지.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부의 대이동은 상승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폭락장에서만 이루어진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